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언론의 주목도 좀 받고 있고 네. 여러 가지 발언을 통해서 지금 뭐 이재명 대표 체제를 비판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아니면 행사 연설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던데 이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내부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글쎄요. 내부에서는 사실 네. 뭐 우리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주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만큼 그 파장이 네. 크지 않기 때문이죠. 네, 왜냐하면 지금은 이재명 대표님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네. 윤석열 정부와 대응하면서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 중론이에요. 한 7, 80% 의원들이 민주당 예, 내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아주 소수의 의원들이 자꾸 뭐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특히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 뭐 계속 비판을 하다가 결국은 탈당을 했잖아요. 네. 실제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은데 그 음. 목소리를 언론에서 주목을 해주니까 네. 마치 우리 민주당 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맞는 것 같이 이렇게 인식되는 음. 측면도 있어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뭐 저렇게 비판하고 뭐 개인적으로는 할 수는 있지만은 네. 저는 저것은 결코 우리 당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봐요. 네, 도움은 안 네, 되는 예, 모습이다. 네,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도 이제 민주당에 탈당해가지고 여러 네, 가지 쓴소리를 비판을 네, 하면서 당을 나가는 모양새가 됐는데 네,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글쎄요 이 사안을 바라보는 네. 그 느낌이 그렇게 좀 좋진 않을 것 같아요. 힘들 것 이상민 같습니다. 의원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네. 오히려 속 시원하다는 분들도 그래요? 많아요. 계속 안에서 계속 아, 비판하고 뭐 하니까 마치 안 우리 당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 같이 비춰졌잖아요. 사실 음, 그분은 뭐 국회의원으로서 이런 법을 발의하고 뭐 이런 주업보다는 네. 당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언론에서 이렇게 과시했던 분이고 어, 그래서 저는 뭐 그 오히려 잘 나가셨다. 그래 잘 나갔다. 괜히 안에서 계속 네. 비판하는 것보다 어, 사실은 어떤 철새 정치인이 되겠다고 스스로 이렇게 음, 어, 하시고 나가니까 참 씁쓸하죠. 사실은 네. 그분이 5선까지 했던가요? 그런 오선입니다. 그런 중진이고 음, 군에서 우리 당에서 네. 무게 중심으로 이렇게 가셔야 되는 입장인데도 예. 불구하고 저렇게 가볍게 행동하는 모습은 씁쓸하죠. 그리고 씁쓸하게. 본인의 정치 인생에서도 저런 거는 아주 큰 패착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요. 뭐 정치에서 어떻게 이 당 저 당 왔다 갔다 하고 하겠습니까? 네. 정치는 가치를 같이 하는 사람끼리 모였는데 음,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보여요. 적절하지 네, 않다. 네, 그래요. 그리고 당 내부 뭐 이 논의 과정도 좀 네,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비례대표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지금 지금 한참 반반이다라고는 들었는데 네, 홍익표 네, 원내대표 예. 얘기로는. 물론 뭐 우리 당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까 음, 예를 들어서 병립형 말고 이제 소수당을 존중해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걸 연동형으로 가야 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음, 주 전체적인 분위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이것은 늘 여야 합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선거제도는 선거제니까요. 예, 그러니까 상대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음,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 예를 들어서 네. 위성 정당을 만든다든가 또는 병립형으로 간다든가 해서 우리가 의석을 2, 30석 손해를 본다. 음, 이것은 용인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상당히 어, 높아요. 현실을 봐야 그러니까 된다. 예, 그래 대의 명분을 쫓아가되 네. 그것이 안 됐을 때는 현실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의총에서 아주 강하게 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미리 나서서 뭐 위성 정당을 만들겠다, 약속을 깨는 이런 얘기는 해서는 안 된다. 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노력을 최대한 하되 네. 국민의 이것은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위성 정당을 만든다든가 하면은 국민께 양해를 구하고 또 음, 약속을 못 지킨 걸 사과를 해야 되면 사과를 하고 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음, 이것이 상대가 되지. 그렇게 뭐 대의 명분만 쫓다가
선거에서 지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폭정, 검찰 독재 이런 것들이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달리고 있는데 네. 만약에 우리가 총선에서 진다면은 그것은 더 가속화돼서 결국 국민들은 그걸 원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상을 대의명분을 추구하되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잘 안 될 때는 현실에 기반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현실에 네. 기반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만약에 위성 정당을 만들면 안 만들 수가 없다. 네, 안 만들면은 의석을 잃게 되고 그렇죠. 그럼 또 뭐 제1당이 국민의힘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비례 의석 때문에 나중에 위성 정당이 흡수가 된다면 네. 국민의힘에 그런 상황까지 놓고 보면 네, 현실을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 네,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여러 고민이 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보고요. 네, 홍준표 원내대표 얘기는 글쎄요, 뭐 약속을 꼭 다 뭐 지켜야 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어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때로는 약속을 못 지키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당당하게 약속을 못 지키게 되는 상황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사과하고 이런 게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제 상대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약속을 때문에 못 지키는 원인 요인이 국민의힘에 있을 수가 있잖아요. 국민의힘이면은 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도 하고 사과도 하고 현실을 굳게 발을 딛고 서야 되는 거죠. 현실 속에. 굳게 발을 네. 딛고 서야 된다. 네.